용감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잎사귀 용감하다.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얘기해 줄 수 있을까? 족제비한테서 초록머리를 지키려고 그렇게 족제비한테 자기를 잡아 죽여 먹으려는 천적한테 그런 식으로 막 할 수 있다는 게 용기 있어 보였어요. 그 잎사귀의 용기 있는 행동이 제일 인상 깊었구나. 또 끝? 뜻이에요. 그래.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생님하고 여러분하고 텔레파시가 통해 안 통해? 안 통하죠. 선생님하고 여러분하고 텔레파시가 하나도 안 통해. 그래서 여러분이 말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잘 몰라. 게다가 선생님이 눈치도 별로 없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끝!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나 얘기하고 싶어요. 저 얘기하고 싶어요. 뭐 이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해줘야지. 또 갑자기 공부하는데 하랑이가 아랫배가 너무 아파가지고 화장실에 가고 싶어. 선생님이 딱 보고 너 화장실 갔다 와 이렇게 얘기 안 해. 절대 안 해. 그러니까 그럴 때는 뭐 해야 돼? 저 지금 속이 안 좋아요.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요. 저 지금 목이 말라서 곧 죽을 것 같아요. 물 좀 마시고 올게요. 라고 말해야지. 안 그러면 선생님이 몰라서 서비스를 안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쨌든 자기 의사 표현을 정확하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왜? 뭐가 재밌어 이렇게 민정아? 어? 자, 그러면 선생님이 그러면 진행을 해서 우리가 이러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나중에는 또 여러분이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이 갖고 있는 책은 이 책인데 여러분이 갖고 있는 책은 어떤 책인지 모르겠는데 그래서 쪽수가 조금 다를 수 있어. 이게 개정판이 여러 번 나왔기 때문에 그러면 찾아갖고 여러분들이 보면 됩니다. 자, 책 앞부분에 10쪽에 보니까 난종용 암탉이라는 말이 나오거든. 이 마당을 나오는 암탉의 잎삭, 주인공 잎삭은 난종용 암탉이라고 그러는데 혹시 그게 뭔지 알아? 달걀을 낳기 얻기 위해 위해서 기르는 닭? 닭이라는 뜻 아니에요? 지금 여러분들이 난종용 암탉이라고 해서 알을 얻기 위해 기르는 암탉이라고 잘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 난종용이라는 말이 사실은 되게 쉬운 말이 어려운 말이야? 어려운 말. 어려운 말이요. 말이야. 난이 아마 계란할 때, 달걀할 때 알이라는 그런 뜻이 알란자인 것 같아. 그래서 알을 낳기 위해 기르는 암탉을 보고 우리가 난종용 암탉인데, 난종용 암탉을 왜 기를까? 왜 난종용 암탉을 따로 기를까? 알을 넣어서 알만 얻고 팔기 위해서? 알만 얻고 팔기 위해서. 알만 얻고 뭘 팔아? 닭을 팔아? 달걀. 아, 아니요. 달걀이요. 그렇지. 달걀을 팔기 위해서. 달걀 우리 생활에 어디에 이렇게 많이 쓰길래 따로 난종용 암탉을 길러야 될 정도로 달걀을 많이 필요로 하는 거야? 달걀이 어디 이렇게 많이 써? 여러 가지 요리에 굉장히 많이 있어요. 하랑이가 그 요리에 대해서 아는 사람인가 본데 어떤 요리 했어요? 예를 들어보면 달걀이 들어가는 요리. 달걀 프라이, 달걀찜, 볶음밥. 들어갈 때도 있고. 음. 민정이는 또 달걀 들어가는 요리 또 뭐가 있는지 알아? 비빔밥이나 스크램블이나 또 뭐였지? 뭐 달걀 장조림도 만들기도 하고 그렇지. 많이 잘 알고 있어. 만들어요. 근데 제과점에서도 달걀을 아주 많이 쓴다는데 혹시 들어봤어? 제과점에서 네. 빵 만드는데. 빵 어, 만들 때 반죽 때 달걀을 쓰는 계란빵도 있고 그런 식으로. 그렇지. 그러다 보니까 달걀이 아주 많이 필요해. 그래서 달걀만 낳는 그 닭을 따로 기르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닭들은 아무 짓도 안 해. 그냥 이 책에서 그 잎사처럼 철장에 가둬놓고 모이 먹고 알 낳고 모이 먹고 알 낳고 그 일만을 이렇게 되풀이하거든. 자, 이런 난종용 암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하랑이나 민정이는? 난종용 암탉의 그 이야기를 이렇게 보면서 하랑이 저는 굉장히 건강하지 않은 알이라고 생각해요. 무슨 뜻이야? 가만히 있기만 하니까
그냥 먹고 알만 나니까 별로 맛도 없고 비실비실할 것 같아요. 음. 그러면 그렇게 우리 사람들이 많은 달걀을 얻기 위해서 이런 난종용 암탉을 키우는 거잖아. 어? 네. 그러면 그렇게 키우는 것에 관해서 별 문제 없는 거야? 아니면 이렇게 키우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야? 혹시 뭐 그런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 본 적 있어? 민정이는? 네.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 너무 민정? 좁은데 너무 좁은데 철장을 가지고 그 안에 똑바로 설 수만 있고 알만 낳고 먹을 수만 있는 공간에서 키우지 말고 그냥 마당에서 키우면서 같이 그냥 알을 얻어서 파는 게 훨씬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 민정이나 하랑이랑 그럼 같은 의견 같은데, 근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 지금 민정이나 하랑이가 말한 대로 좀 더 넓은 공간에서 자유롭게 알을 낳을 수 있도록 하는 게 하랑이가 말한 대로 더 건강한 알을 낳을 수 있고, 그러면 사람들한테도 좋을 것 같은데, 왜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을까? 하랑이? 너무 비싸서 효율 떨어지니까. 음, 그게 무슨 얘기인지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줄까? 넓은 공간을 하려면 음, 그래도 어느 정도 제약은 필요하잖아요. 음, 그래서 닭장에서 기르는데 그게 설치하려면 또 돈이 많이 드니까 음, 조금 더 싼 철장을 이용하는 것 같아요. 혹시 민정이나 하랑이 아파트에 살아? 네, 음, 우리나라의 아파트가 다른 나라보다 더 많은 거 혹시 알아? 우리나라가 다른 미국이나 아마도요. 캐나다 이런 나라보다 아파트가 더 많아. 혹시 왜 우리나라가 미국이나 캐나다 같은 땅은 나라보다 땅이 적어서 땅은 어, 좁은데 사람은 많이 살고 있어서예요. 그렇지. 좁은 땅에 많은 사람을 살게 하기 위해서 위로 올리는 거잖아. 그러면 네, 양계장 이 난종용 암탉을 키우는 곳에도 그냥 마당에다 이렇게 풀어놓으면 만약에 지금 하랑이네 방에다가 난종용 암탉을 기르면 한 5마리 정도밖에 못 기를 거야. 그 왔다 갔다 하고 뭐 이럴 거면. 그런데 만약에 이렇게 이 잎사귀 사는 것처럼 하면은 한 500마리를 기를 수 있을 거야. 하랑이네 방 한 칸에. 이렇게 그 칸막 이렇게 해놓고 1층, 2층, 3층 이렇게 하면 하랑이네 방 안에 500마리를 키울 수 있을 거야. 그러면 하랑이네 방 하나에 한 10마리만 키울 수 있는 거하고 500마리 키울 수 있는 거하고 당연히 누구는 주인 입장에서는 그러면 그 500마리를 키우려면 하랑이네 방만한 게 100개가 있어야 뭐 이렇게 50개가 있어야 되잖아. 그럼 그만큼 넓은 땅이 필요하고 그러면 그만큼 돈이 많이 들겠지. 그리고 그 알들을 이렇게 걷어들이고 막 이런 것도 그냥 이렇게 방 하나에 그냥 알이 있으면 그 알만 딱딱딱 빼오면 편한데 방 500개 되는 넓이에 있는 알을 이렇게 하나하나 모으려면 수집하려면 그럼 그것도 상당히 많은 일손이 필요하지. 그렇게 되었을 경우에는 달걀 값이 그만큼 뭐 해지는 거야? 비싸지겠지. 따지는 거죠. 달걀 값이 비싸지면 여러분들이 달걀을 사 먹는데 좀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빵값도 올라가고. 그럼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들은 기꺼이 그런 값이 올라간다 하더라도 어, 뭐야, 닭들을 풀어서 길러야 된다라는 쪽을 지지할 건지 아니야 달걀 값 비싼 거 좋지 않아 빵값 올라가는 거 좋지 않아 내가 많이 먹어야 돼 싸게 먹어야 돼 그러니까 그냥 닭들은 지금처럼 사는 걸로 라고 해서 선택한다면 어떤 선택을 하게 될 것 같아? 민정이는? 음, 저라면 그래도 비싸도 풀어 키우는 쪽을 선택할 것 같아요. 그 이유는? 제 자신의 닭이라고 생각해보면 살 수 있는 데에서만 있고 알 낳고 먹고 이러면 너무 불편할 것 같아서요. 하랑이는? 저도 민정의 의견에 찬성해요. 음, 어, 당연히 그렇게 기르다 보면 여러 가지 병에 취약하잖아요. 그래서 항생제를 많이 쓰는데 그러면 건강에 해롭잖아요.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우리 민정이나 하랑이가 그러면 오늘 저녁이라도 혹시 달걀을 먹게 되면 그 달걀은 도대체 어떻게 해서 온 달걀인가 한번 알아보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 민정이 하랑이 어떤 그런 생각들을 바꿔보는 것도 괜찮다고 생각이 들고 물론 집안에서 혹시 갈등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야, 네가 돈도 안 벌어오면서 그런 달걀은 네가 나중에 돈 벌어 사 먹어!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엄마 아빠가 어유 하랑이 민정이가 아주 좋은 생각을 했구나. 그래 우리 앞으로 그러면 달걀은 꼭 이런 철작 있는 곳에 기른 달걀이 아니라 어려운 말로 방사라고 그러거든. 이렇게 풀어서 기르는 거. 풀어서 기르는 닭의 달걀만 우리가 앞으로 먹자라고 이렇게 한다던가 그렇게 또 이제 부모님들이 동의해 줄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잎사귀의 꿈은 뭐였어? 잎사귀의 꿈. 이 책에서 처음에 알을 잎사귀 갖는 품는 꿈. 것. 음, 알을 품어서 병아리의 탄생을 지켜보는 것이요. 잎삭은 왜 다른 닭들은 그런 꿈을 안 가졌는데 왜 잎삭은 그런 꿈을 가졌을까? 이 책에서 뭐라고 설명하고 있어? 거기 보면 수천 마리의 닭이 있었는데 다른 닭들은 전혀 그런 생각 안 했거든. 근데 잎삭만 마당을 나가고 싶다. 그리고 자기가 품은 알을 품고 자기의 어떤 그런 병아리를 키우고 싶다는 어떤 그런 꿈을 가졌거든. 왜 그런 꿈을 마- 가졌다고 돼 있어? 자기가 난중형 암탉이라는 걸 몰라서? 마당에 자기가 있는 하랑이. 암을 보아서 응? 마당에 있는 주인이 그냥 기르는 응. 암탉을 보아서 그냥 그렇지. 관상용. 맞아. 이 책에 봤더니 잎사귀의 그 위치가 문 쪽에 살고 있어서 그래서 문 밖이 이렇게 보였던 거지. 그러면서 마당에 있는 어떤 그런 닭들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살고 싶다라는 어떤 그런 부러움 이런 것들을 갖게 되었는데 이렇게 잎삭처럼 꿈을 갖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다른 닭들처럼 그냥 자기가 난종용 닭이니 알만 이렇게 열심히 키우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잎삭처럼 자기의 현재의 자리가 아닌 다른 자리를 꿈꾸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건지 어떻게 생각해? 하랑이나 민준이는? 저는 다른 딸을 꿈꿔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해요. 왜? 음, 지금보다 더 나아갈 수도 있고 뒤처질 수도 있지만 한번 시도를 해보면 좋은 경험이 될 거잖아요. 민정이는? 저도 하랑이랑 같은 의견이에요. 그럼 혹시 잎삭처럼 꿈꾸었을 때 갖는 문제점은 없을까? 안 좋은 점은 없을까? 안 좋은 점, 문제- 잎삭을 예로 치자면 밖에 나가면은 뭐 먹을 것을 배고플 때 바로바로 못 먹을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고, 그런 것들도 해야 되니까 안 좋은 점이 있는 것 같아요. 하랑이가 보기엔 어때? 저는 미래는 알 수 없는 거니까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니까 어, 지금보다 더 나아질 수도 있고 안 좋아질 수도 있으니 어, 자, 그래. 그러면 여러분의 그 잎사귀 이야기를 여러분으로 비유하면 어떨까? 여기 이 책의 주인공이 마당을 나온 암탉이 아니라 마당을 나온 하랑, 마당을 나온 민정 이런 식으로 버전을 바꾼다. 물론 마당을 나온 것도 아니겠지만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할 일로 뭐가 강조되고 있어? 여기 있는 암탉들은 알 낳는 게 알 낳고 잘하는 게 그들의 일로 얘기한다면 지금 민정이나 하랑이에게는 요구되는 건 뭐야? 그리고 민정이 하랑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같이 하는 건 뭐야? 똑같이 하는 건. 우리 사회가 민정이나 하랑이한테 요구하는 건 뭐 뭘 하라고 요구하고 있어? 어떤 역할을 요구하고 있어 지금? 민정이나 하랑이에게. 공부하는 학생? 그렇지. 공부하는 학생을 요구하고 있잖아. 그래서 민정이 하랑이한테는 그래서 늘 학교 가라, 학원 가라, 밥 먹고 공부해라. 이런 걸 계속 요구하고 있잖아. 그러면 만약에 민정이나 하랑이가 여기 나온 잎삭이라면 어떤 다른 꿈을 꿔볼 수 있을까?
공부하지 않고 마음대로 노는 그런 공부하지 않고 꿈을 마음대로 가지게 노는 되었을 그런 것 꿈을 같아요. 꿔볼 수 있다. 또 하랑이 보기에는 저도 민정이에게는 찬성해요. 공부하지 않고 마음대로 노는 그런 꿈을 꿔볼 수 있다. 그러면 그런 꿈을 갖는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민정이나 하랑이. 음, 공부는 그래도 기초는 알아야 되니까 음, 어느 정도는 해야 된다 생각해요. 민정이는. 저도 어느 정도는 해야 되지만 너무 많이 하거나 너무 강요를 받는 거는 좀 안 된다고 생각해요. 혹시 아이유라는 가수 알아? 가수면서 그 배우기도 알아요. 하는. 근데 그 아이유라는 사람이 쌤 잘 모르는데 대학을 안 갔다고 그러더라고. 그거 맞아? 고등학교 때 데뷔했을걸요? 가수로? 그래가지고 아예 대학을 안 갔다는 얘기도 들어가지고, 그러면 그 친구는, 다른 친구들은 대부분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가는 거를 당연하게 여겼잖아. 근데 그 친구는, 나 대학 안 가고, 난 그냥 가수 할 거야. 나는 연예인 할 거야. 그런 꿈을 꾸고 그런 거에 도전했고, 또 잘 성공한 어떤 그런 케이스이기도 한데, 그런 것처럼 다수의 사람들이 가지 않는 어떤 다른 길, 그런 길을 가는 거야. 아니면 여러분들 지금 학생인데, 나 지금 유튜버 될 거야. 나 그래서 학교 공부보다 난 유튜버가 되어서 유튜버로 난 더 잘 지낼 거야. 실제로 그래서 그렇게 하는 친구들도 있잖아.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그런 도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하랑이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민정이는? 저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럼 여러분이 그렇게 할 생각은 있어? 하랑이나 민정이가 그렇게 할 생각은 있어? 저는 그냥 특성화 고등학교 나갈 거예요.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고 싶은 생각을 갖고 있다고? 특성화 네. 고등학교가 어떤 곳이야? 왜? 뭐 때문에? 특성화 고등학교는 대학이랑 비슷한데, 어느 분야에 대해 고를 수 있고, 그것에 대해 공부하는 곳인데, 음, 저는 시간을 벌고 싶어서 그곳을 나가고 싶어요. 음, 대학을 안 뭐, 가고. 어떤 분야 일을 하고 싶은데, 하랑이는? 그 분야를 정해놓은 건 생각한 분야가 있긴 한 거야? 음. 컴퓨터요. 컴퓨터 분야의 컴퓨터가 일을 하고 못하지. 싶고, 그래서 컴퓨터 관련되어서 특성화 쪽으로 더 진학을 하고 싶다. 그럼 하랑이도 네. 그럼 여기 나와 있는 입사처럼 다른 꿈을 꾸는 거네. 보통의 친구들은 그냥 뭐 이렇게 인문계를 가고 뭐 이렇게 대학을 가고 이렇게 진학을 꿈꾸는데, 민정이는 어때? 저는 그래도 초등학교는 중요한 기초대로 하는 거니까 나갈 거고, 중학교도 나갈 거고, 고등학교도 갈 거지만 대학교는 나갈지는 아직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 그래서 뭐 꼭 다 같이 입사처럼 살아야 된다는 건 또 아닐 것 같아. 아마 문 쪽에 살았던 것도 입상만 문 쪽에 살지 않고 다른 닭들도 바라는 봤지만 그거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그닥 꿈꾸지 않은 사람도 있고, 근데 어떤 사람은 꿈을 또 이렇게 갖는 어떤 그런 사람들도 있어서 그 사람들마다 조금 이렇게 다른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선생님이 좀 찾아봤어. 그랬더니 그 혹시 난종용 암탉 말고 아까 누가 관상용 암탉이라고 했는데, 관상용 토종닭이라고 아까 얘기했는데, 관상용 토종닭은 뭐 어떤 닭인지 혹시 알아? 그냥 관상하기만을 위해서 알을 먹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눈으로 보기만 위해서 마당에서 풀어놓고 키우는 닭인 것 같아요. 그렇지. 민정이가 잘 얘기했습니다. 그 외에 혹시 또 다른 닭이 있는가 혹시 알아? 그 외에 또 어떤 닭 종류가 있는지. 관상용, 난종용 말고. 먹기 위해 기르는다? 그런 닭을 혹시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그, 어려운 말로? 식용닭? 아닐 텐데. 자, 그 쌤도 찾아봤어. 쌤도 닭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쌤도 찾아봤더니 지금 여러분이 아까 우리가 말했던 난종용이라는 게 있고 관상용이라는 게 있고 이런 게 있다고 합니다. 육종이 바로 뭘 먹기 위한? 고기를 먹기 위한. 고기.
바로 치킨집에서 잘 팔리는 닭이 6종. 그래서 거기 그 닭을 다른 말로는 육개라고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육개 중에는 영개라고 혹시 들어봤어요? 영개? 영개 백숙에서 백숙은 알아? 요리 음식 중에 백숙은 알아? 삼계탕이나 백숙. 그런 게 쓰는 데는 아주 조그만 닭. 아주 어린 닭을 보고 영개라고 그러는데 영개. 영개라고 그러고 이 책에도 나왔는데 폐개? 폐개는 어떤 닭을 보고 폐개라고 그러는데? 늙은다? 아, 못한다. 그렇지. 폐개는 그래서 알을 낳지 더 이상 알을 낳지 못하는 어떤 그런 닭들을 보고 이제 폐개다라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또 이렇게 닭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잎삭은 알을 사실은 잎삭이 자기가 그 알을 품었어도 잎삭은 자기의 꿈을 이룰 수 없었을 거야. 왜 잎삭은 알을 품었더라도 그걸 이 꿈을 이룰 수 없지? 그 이유가 수정이 혹시 되지 뭔지 알아? 않은 혼자 음. 짝이 없으니까 혼자서 알을 갖고 무슨 유전자 변화나 그런 것들로 인해 혼자서 알을 갖고 낳은 거기 때문에 마당에서 길러지는 관상용 암탉은 그냥 수탉이 있으니까 알을 낳아서 품으면 병아리가 나오지만 잎삭은 혼자서 그냥 무슨 유전자 변화로 인해 알을 낳는 거라서 품어도 병아리가 안 나온다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 그래서 알에는 커다랗게 두 가지 종류가 있대. 하나는 유정란이 있고 하나는 무정란이 있다는 거야. 유정란과 무정란 중에서 품으면 병아리를 깔 수 있는 알은 둘 중에 뭘 것 같아? 유정란. 유정란일 것 같아? 무정란일 것 같아? 유정란이요. 유정란이야. 유정란은 나중에 유정란이에요. 병아리를 부화할 수 있는 알인데 비해서 무정란은 암탉 혼자 낳는 알을 보고 무정란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알을 낳는 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수탉과 짝짓기를 해서 그 이후에 생긴 알들은 유정란이어서 그 알들을 품으면 그러면 병아리가 부화되는 거고 반면에 수탉 없이 암탉이 그냥 혼자서 알을 낳는 그런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의 알들은 무정란이었던 것들을 볼 수가 있고 그럼 잎사과 같은 이러한 난종용 암탉들이 낳는 알들은 유정란이야 무정란이야? 무정란. 무정란이요. 무정란이야. 그래서 여러분들 그 집에 달걀 보면 거기에 보면 유정란을 따로 팔아. 유정란도 팔고 무정란도 따로 팔고 해서 둘 중에 뭐가 좀 더 비쌀 것 같아? 유정란. 무정란이요. 유정란 알값이 조금 더 비쌉니다. 그래서 왜 유정란이 더 비싼지는 쌤도 모르겠습니다. 영양적으로 유정란이 더 나은 건지 어떤 건지는 그건 쌤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유정란이 조금 더 비싸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책에서 보면 어쨌든 잎삭이 마당으로 나왔어. 그래서 이 잎삭은 마당에서 살고 싶어 했어. 하지만 그 관상용 닭들은 잎삭을 받아들이지 않았거든.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잎삭을 마당에서 살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면 여기 나오는 닭들처럼 닭이나 오리나 이런 것들처럼 잎삭을 받아들이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해?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누가 먼저 얘기해 볼까? 하랑이부터 얘기해 볼까? 하랑이는. 마당에서 길러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 걔네들도 생명이잖아요. 민정이는? 잎삭은 마당에서 안 살고도 꽤 좋은 삶을 보냈지만 저도 마당에서 살게 받아줬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근데 왜 그러면 그들은 안 받아들였을까? 그냥 자기들과 같은 존재가 한 명 더 생겨서 자기들처럼 그렇게 약간 잘난 척하고 그렇게 다니는 게 싫어서?
또 하랑이는 왜 마당에서는 그 입삭을 안 받았다고 생각해? 음, 어, 밖에서 나온 음, 닭이니까 약간 음, 요즘에 차별 편견 같은 그런 거 음, 아닐까요? 그렇지. 이 책에서는 보면 관상용 암탉들은 자기와 이 난종용 암탉인 잎삭은 서로 다른 존재라고 생각했어. 서로 다른 존재라고 생각했고, 두 번째로는 우리 밥그릇, 우리끼리 잘 먹고 살 수 있는데 잎삭이 들어오면 잎삭에게 자기들 걸 나눠줘야 되잖아. 그 나눠주는 것도 뭐였다는 거야? 싫었다는 거야. 장소도 나눠줘야 되고 먹을 것도 나눠줘야 되고. 예를 들면 지금 하랑이 방을 뭐 혼자 쓰는지 둘이 쓰는지 모르겠는데, 하랑이가 만약에 방을 혼자 쓰고 있는데 누군가 와서 자기를 봐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럴 때 그럼 하랑이가 그 사람을 받아주면 하랑이는 그 공간에서 자기가 쓰던 공간이 그만큼 뭐해? 줄어들게 되잖아. 그럼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흔쾌히 그들을 받아줄 수 있을 건가라는 부분에서 쌤 생각이 결코 쉽지만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 자, 혹시 우화라는 말 알아? 우화? 어려운 말 아니 어려운 말이 아니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을 텐데 우화라는 말 혹시 그럼 이렇게는 들어봤지 않아? 이솝우화. 알아요. 우화가 네, 뭔지 알아요. 뭘 보고 혹시 우화라고 그러는지 혹시 알아? 소를 그린 거 아니에요? 어? 뭐라고? 소를 그린 거. 소를 소를 그린 거야? 그린 거. 그럼 이솝우화는 이솝이 소를 네. 그린 거야? 소그림이야? 이솝의 소그림이야? 그건 아닌데. 아, 민정이는 뭐라고 생각해? 우화요? 이솝우화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 거야? 저도 자세히는 저도 몰라요, 아, 자세히는. 우화는 동물들의 이야기야. 동물들의 이야기. 그래서 이솝우화에 보면 다 아, 동물들이 주인공이야. 그런데 진짜 동물들의 이야기가 아니야. 사람을 빗댄 동물들의 이야기야. 그러니까 사람들 말도 하고. 이야기인데 사람들 이야기를 누굴 등장시켜서 동물들을 등장시켜서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거야. 자, 쌤이 왜 갑자기 우화 얘기를 꺼냈을까? 마당에 나온 암탉도 동물이 나오지만 사람들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동물의 입장에서 쓴 글이라서 얘기를 하신 게 아닐까. 그렇지. 민정이 아주 잘 추리했습니다. 이 마당을 나오면 암탉이 본격적인 우화는 아니지만 그래도 우화적인 성격을 갖고 있다는 거야. 여기가 암탉의 이야기지만 사실은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얼마든지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 그러면 이 마당에서 이 잎삭을 안 받아들인 일은 우리 사람들 사이의 문제로 치면 어떤 문제라고 볼 수 있을까? 어, 사람들 사이의 일로 보면. 집에서 새들어 살게 해달라고 부탁했는데 안 된다고 하는 경우? 집에서 새들어 살라고 살게 해달라고 했는데 안 되는 경우, 그럴 수도 있겠다. 선생님은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 혹시 이 단어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나? 이런 단어도 혹시 알고 있어? 네, 알고 있어요. 난민이 알고 뭐야? 있어요. 자기가 알고 있는 난민이 다른 나, 어, 우리나라에서 태어나서 자란 사람이 아닌 다른 나라에서 무슨 피신 온 사람들이나 그런 사람들을 난민이라고 하는 거죠. 알고 그렇지. 있어요. 하랑이는 어떻게 알고 있어? 저는 집이 없는 음, 그런 사람이라고 알고 있어요. 음, 정확히는 몰라요. 그렇지. 그래서 자연재해를 당했거나 아니면 그 나라에 전쟁이 났거나 아니면 자기가 요즘에 미얀마라는 나라에서 군부 쿠데타가 일어나가지고 그거에 맞서가지고 민주주의를 되찾아달라고 요구하다가 쫓겨난 사람들, 목숨의 위험을 받고 있는 사람들, 이런 정치적인 이유라던가 아니면 자기가 종교를 믿는데 그 종교를 그 탄압해서 박해받고 있는 어떤 그런 사람들이 자기가 살던 지역에서 못 살고 떠나서
다른 지역으로 떠나서 그렇게 사는 사람들 보고 난민이라고 그래요. 난민.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6.25 전쟁 당시에 피난민, 자기 살던 고향에서 살기 위해서 도망쳤던 어떤 그런 사람들. 일제 침략기에 우리나라를 잃고서 우리나라를 떠나서 다른 나라에 가서 살았던 우리나라 사람들도 다 난민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그 난민들을 다른 나라에서 받아줘야 되냐 받아주지 않아야 되냐의 문제가 있어. 자, 우리나라에도 지금 한 해에도 수백 명씩 많은 인원들이 난민 신청을 해. 제가 다른 뭐 예를 들면 아까 뭐 제가 미얀마에서 이제 더 이상 못 살게 됐어요. 그러니 한국에서 살고 싶어요. 그러니 한국에서 받아주세요라고 난민 신청을 해. 자, 우리나라는 난민들을 잘 받아주는 나라일까 아니면 난민들을 잘 안 받아주는 나라일까? 어떨 것 같아? 잘 받아주는 나라 아닐까요? 민정이 우리나라가 잘 받아주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있어. 하랑이는? 저도요. 민정이하고 하랑이는 어느 나라 사람인지 잘 모르겠네. 쌤은 대한민국 사람인데 민정이하고 하랑이는 어느 나라 사람이야? 한국 사람이에요. 너도 한국 사람이야. 선생님이 살고 있는 한국은 난민을 잘 안 받아주는 나라야. 난민이 선생님이 정확한 수치는 모르는데 한 100명이 신청을 하면 그중에 한두 명밖에 안 받아줘. 나머지 90 몇 명은 우리는 당신들을 받아줄 수 없습니다. 가세요. 이런 나라야. 그러니까 100명 중에 뭐 이렇게 10명도 안 받아주는데 그걸 보고 많이 받아준다고 하는 건 아니겠지. 그러면 왜 우리나라에서 난민들을 잘 안 받아줄까? 저희 나라가 작은데 이미 사람들도 많이 살고, 인구가 늘어나서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는데, 다른 나라 사람들까지 감당하기 힘들어서 그런 것 아닐까요? 그렇지. 아니면 그런 다른 이유도 지역 있겠네. 사람들. 하랑이는? 저도요. 자, 지금 말한 대로 그런 이유가 큽니다. 근데 그 이유 외에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일해서 낸 세금을 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써줘요? 그 사람들이 오면 그 사람들을 도와줘야 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낸 세금을 왜 그들에게까지 줘야 되느냐 해서 우리 쓸 것도 부족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는 다른 낯선 사람들이 와가지고 혹시 범죄를 저지르면 어떻게 하냐? 저 사람들을 믿을 수 없다. 이렇게 또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과 말도 잘 안 통하는데 불편하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난민들을 우리나라는 그렇게 잘 받아주지는 않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민정이나 하랑이는 난민들을 좀 잘 받아줄 것 같다라고 얘기했었는데 하랑이나 민정이는 그럼 우리나라가 지금처럼 난민들을 받아들이지 않는 게 좋겠다. 꼭 필요한 경우 아닌 꼭 뭐 너무 이렇게 힘든 사람이나 꼭 필요한 경우 아니면 난민을 받아주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난민들을 좀 더 많이 받아들이는 쪽으로 우리나라가 방향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는지 하랑이나 민정이는 어떤 입장이야? 저는 조금 더 와야 된다고 조금 더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왜? 하랑이는 지금 땅 디딜 틈이 부족하긴 하지만 사람들이 없는 쪽으로 보내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요? 민정이는? 저도 하랑이와 같은 의견이에요. 사회 시간에 지금 살고 있는 나라 인구를 색깔로 표시한 지도 보면 서울이나 이런 곳에만 막 사람들이 많이 몰려있고 태백산맥이나 이런 산맥이나 산지나 이런 곳들이 있는 곳에는 대부분 사람이 살지 않고 있고 촌락이나 이런 곳에도 별로 살고 있지 않는데 그런 곳에 난민들을 받아서 살게 하면은 그것도 일손도 부족하지 않고 더 잘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말한 것처럼 난민을 받아들이자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이런 근거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민정이가 지금 제시하고 하랑이가 제시한 것처럼 우리나라가 요즘 저출산, 아기를 낳지 않아서 사실은 일손이 많이 부족하고 있어. 그래서 우리나라가 외국인 노동자들이 와서 일하지 않으면 일할 사람이 좀 많이 부족한 어떤 그런 상황이니 외국인 노동자도 일부러 와서 일하게 하는데 어렵고 힘든 난민들 받아들여서 그들이 와서 일도 해주고 그러면 우리에게도 이익이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과거에 아까 말했듯이 6.25 전쟁 때
일제 침략기에 우리나라 사람들도 사실은 난민으로 다른 나라에 많이 가서 도움을 받았다는 거야. 그러니 이제는 우리가 되갚아야 된다. 우리가 어려울 때 신세를 졌으니 이제는 어려운 사람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서로 같은 인간으로서 그 사람들이 처한 아픔, 고통을 모른 채 하기보다는 그들의 아픔과 고통에 함께 슬퍼하면서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것들은 함께 하는 게 그게 인간의 어떤 그런 도리입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 우리가 그렇게 난민을 잘 받아주면 다른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아유 한국 사람 멋져, 한국 사람 착해 이런 식으로 존경받을 수 있습니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난민을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까 선생님이 앞에서 말했던 여러 가지 이유들로 인해서 난민 받아들이는 건 반댈세라고 얘기하는. 근데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하락이나 민정이 같이 난민을 좀 받아들이는 게 좋겠다라는 사람들은 소수야. 그 많은 다수는 아직까지 좀 난민을 좀 이렇게 뭐하는 적대시하고 좀 혐오하고 반대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은 그런 부분이어서 그것들이 이제 하락이나 민정이 같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면 좀 바뀌겠지. 그런 정책이나 이런 것들이. 요 작가는 어떤 것 같아? 이 책을 쓰신 황선미 선생님은 그런 난민을 받아들이는 거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같아? 아니면 반대하시는 분 같아? 약간 찬성하시는 분 같아요. 왜 그렇게 생각했어? 여기서 마당에서 안 받아주니까 잎사귀 한동안 약간 힘들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민정이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마당에서 쫓아냈어도 힘들게, 한동안 힘들게 지냈지만 나중에는 잘 살았으니까 약간 전보다는 그러니까 난민들을 받아들이는 쪽일 것 같아요. 그렇지. 선생님이 책 81쪽, 선생님 책으로는 81쪽인데 여러분 책으로는 몇 쪽인지 모르겠습니다. 선생님이 그 부분 한번 읽어줘 볼게. 우리는 다르게 생겨서 서로를 속속들이 이해할 수 없지만 사랑할 수는 있어. 나는 너를 존경해. 라는 그런 그 구절이 있거든. 청동오리가 이렇게 잎사귀게 한 어떤 그런 말들이 있는데 그런 말들이 바로 서로 다르게 생겨서 즉 우리는 우리 민족이 아니지만 우리와 다른 나라 사람이지만 서로 다르지만 하지만 그래도 서로 사랑할 수 있고 서로 존경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이 작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닌 건가 라고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 이런 작가의 생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동의할 수도 있고 나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여러분들이 또 반대할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래서 이 책에 보면 97쪽? 선생님 책으로는 97쪽인데 그 마당에 있는 그런 닭들이 수탉이나 뭐 이런 것들이 오리들이 회의를 막 해. 잎삭을 받아들일 건가 받아들이지 않을 건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회의를 막 하는데 여기 뭐 암탉은 나 하나로 충분해 라고 얘기를 한다던가 무질서한 상태에서 아기를 키울 수 없어. 꼴불견 암탉과 아기 오리를 내보는 게 좋겠어. 뭐 이런 식으로 그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반대하는 어떤 그런 근거들도 또 이 이야기에는 또 이렇게 나타나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책에서는 어쨌든 잎사귀 그 다음에 알을 품게 되지. 근데 그 알을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그 알에서 나온 건 뭐였어? 오리. 오리였어, 오리. 청동 오리였어. 자, 그럼 그거는 우리 인간 세상으로 그러면서 이제 잎사귀 청동 오리를 키우잖아. 초록머리를 키우잖아.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다른 닭들이 뭐라고 그래? 오리를 키우라고 그래, 키우지 말라고 그래? 키우지 말라 키우지 그래요. 말라고 그러지. 다른 족속이라고 키우지 말라고 그러지. 또 오리들은 자기들한테 넘기라고 그러지. 청동오리는 네. 오리니까 자기들한테 넘기라고 그러지. 그걸 우리 사람으로 비유하면 그건 또 뭐 어떤 일에 해당되는지 혹시 아이디어가 있어? 사람으로 비유하면 잎사귀 초록머리 키우는 것은 마치 사람으로 비유하면 어떤 일일까?
입양하는 거요? 그렇지. 민정이가 말한 대로 입양하는 거야. 입양 중에서도 해외 입양. 입양이 국내 입양이 있고 해외 입양이 있어. 국내 입양은 그냥 우리나라 아이를 데려다 키우는 거야. 반면 해외 입양은 쉽게 말하면 흑인 아이를 데려다 키우는 거야. 우리나라 사람이. 백인 아이를 데려다 키우는 거야. 아니면 저기 무슨 필리핀 아이를 데려다 키우는 거야. 자, 반대로 우리나라는 한때 안 좋은 얘기인데 고아 수출국. 우리나라는 입양을 많이 보내는 나라야. 다른 나라에. 지금도 우리나라 아이들이 다른 나라로 입양을 가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러니까 왜 우리나라는 다른 나라로 입양을 가는 일이 많을까? 우리나라 잘 모르니까. 응? 뭐라고? 우리나라 잘 못 사니까.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잘 못 살아서 지금 하랑이가 말하는 대로 우리나라가 가난했기 때문에 가난한 우리나라에서 살지 말고 부자 나라, 미국이나 유럽 같은 그런 부자 나라에 가서 사는 게 이 애들이 더 행복하겠다 해가지고 그래서 입양을 많이 보냈어. 지금 하랑이가 말한 대로.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10위 정도 안에 드는 경제 대국이 됐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잘 사는 나라 축에 속하거든. 그럼 더 이상 가난한 나라가 아니잖아. 근데도 왜 우리나라는 입양을 보내는 경우가 많을까? 이제는 너무 약간 잘 사는 나라가 됐기 때문에 많이 막 사람들이 서울이나 이런 데 많이 너무 많고 우리나라는 비교적 다른 나라들에 비해 작은 편이니까 사람들이 별로 많이 못 살 것 같다고 판단하고 보내는 게 아닐까 하는. 그래. 근데 지금 민정이 말을 듣고 보면 좀 이해가 안 가는 건 요즘에 아기를 낳지 않는다고 걱정하잖아. 그래서 아기를 많이 낳으라고 그러잖아. 근데 아기를 많이 낳으라고 하면서 그 아기들을 해외로 막 보내.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아? 이상하지 않아? 하랑이. 감당하기 힘들어서. 뭐라고? 그 애를 잘 못 키우니까 왜 키우기 잘 못 키우는 거야? 힘들어서 가난하거나. 너무 애기를 키우는데 너무 많은 돈이 드니까 그 비용을 감당하기 싫어서 보내는 게 아닐까 생각해요. 자, 아까도 선생님 잠깐 얘기했는데 과거에는 우리나라가 많이 가난했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배도 고프고 또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이러느니 미국이나 이런 유럽에 가서 잘 사는 나라에 가면 너희들이 배불리 먹을 수 있고 그 나라 학교도 좋은 학교 다닐 수 있으니 그래서 입양을 보낸다라고 해서 가난 때문에 입양을 보내는 경우가 꽤 많이 있어서 과거에는. 근데 지금은 혹시 미혼모라고 들어봤어? 미혼모. 미혼모가 뭐야? 결혼하지 않았을 때 아기를 낳는 엄마. 그렇지. 혼자서 아기를 낳는. 미혼모에서 중학생이나 고등학생인데 아니면 대학생인데 아직 결혼하지 않았는데 때로는 이렇게 아기를 낳는 경우가 있어. 그랬을 경우에 그 아기를 미혼모가 잘 키우면 되고 또는 그 아빠가 키우는 걸 도와주면 되는데 함께 해주면 되는데 그런데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 아기를 키울 수 없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이 입양을 해주면 우리나라에서 국내 입양을 하면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는 입양을 잘 안 하는 나라야. 그리고 특히 우리나라도 과거에 비해서는 입양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는 있지만 특히 아직도 장애인을 입양하는 경우는 별로 없어. 장애인을 키우기가 너무 힘들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장애인을 입양하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이 많다 보니까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입양이 되지 않은 아이들을 이렇게 해외로 아직도 입양을 보내는 그런 일들이 아직도 많이 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볼 수가 있다라는 거지. 그래서 그렇게 입양을 가는 경우에 그 아이들이 더 좋은 환경에서 더 잘 자랄 수 있어서 긍정적인 경우도 있었어. 하지만 또 어떤 경우는 우리나라 아이가 입양이 됐는데 미국에 백인들만 있는데 우리나라가 이렇게 황인 피부를 갖고 있는 아이가 왔을 때 그 미국 사회에서 이렇게 왕따 당하고 차별당해가지고 적응을 잘 못하는 어떤 그런 경우들도
꽤 많이 있었다는 거야. 그런 점에서 이제 해외 입양을 하는 사람들이 또는 지금 힘든 어떤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 자, 그럼 어쨌든 과거 얘기 놔두고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우리나라 사람이 다른 나라, 이제 우리나라 좀 잘 살게 되었으니 해외에 가난한 나라 아이들을 입양했다가 우리가 좀 잘 키우자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해외 입양을 하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뭐 좋은 의견일 거라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국내 입양, 그러니까 우리나라 아이들을 우선 입양해서 키워야 된다고 생각하는지, 아니면 입양이라는 것 자체는 별로 좋은 게 아니고 자기 아이를 낳아서 자기 아이를 잘 키우는 것이 그게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건지, 이런 입장이 몇 가지 나뉜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느 쪽 입장을 더 지지하는지, 그리고 그 이유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참고로 지금 여러분들이 하는 말이 결정하라는 건 전혀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한번 검토하고 생각해보고 또 의견을 들어보는 차원에서 하는 거고, 앞으로 여러분들이 더 많은 의견을 들어보고 또 여러분의 생각은 언제든지 또 이렇게 바뀔 수 있다는 것들 여러분들이 꼭 알아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저는 편하게 얘기하면 돼. 민정이. 해외 입양도 좋지만 우선은 저희 나라에 먼저 입양되지 않고 고아나 이런 아이들부터 먼저 입양하는 것이 더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 그렇게 생각해? 우선 해외 아이를 입양한다 해도 우선은 저희 나라에도 입양되지 않은 아이가 있는데 그 아이를 먼저 더 입양하면은 더 좋지 않나 생각해서요. 하랑이는? 저도 민정의 글에 동의해요. 그렇지. 그래서 이 책에서 어쨌든 이 책의 저자는 여기 이런 말 나와. 선생님 책으로는 152쪽인데 같은 족속이라고 모두 사랑하는 건 아니란다. 중요한 건 서로를 이해하는 것. 그게 바로 사랑이야라고 이렇게 쓰여 있는 그런 부분을 볼 수가 있는데, 바로 그래서 이 황선미 선생님은 이러한 잎사귀, 청동오리, 초록머리를 키우는 일을 통해서 같은 족속이냐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나중에 초록머리가 잎삭을 떠나서 그 청동오리 무리와 함께 떠나게 되잖아. 그리고 잎삭 역시 그 초록머리를 보내잖아. 여러분은 그 장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냥 초록머리가 잎삭하고 계속 살아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면 그게 떠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 전 떠나가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왜 그렇게 생각해, 사랑이는? 음, 아무래도 영원히 같이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민정이는? 저는 초록머리의 선택대로 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자기가 잎사과 함께 사는 게 더 행복하다면 잎사과 함께 살면 되고, 떠나서 새로운 일들을 더 경험해보고 싶다 하면은 떠나면 된다고 생각해요. 이걸 사람으로 비유하면 여러분들이 나중에 언젠가 엄마 아빠를 떠나서 독립적인 삶을 산다라고 볼 수 있는데, 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엄마 아빠를 떠나서 독립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된다라면, 뭐 여러분들이 예를 들면 뭐 해외에 나가서 직장을 다닌다거나 결혼을 해외로 간다거나 이런 선택을 해야 될 기회가 있다라면 그렇게 할 건지, 아니면 여러분들은 뭐 엄마 아빠와 함께 지내는 그런 삶을 택할 것인지, 어떨 것 같아? 그런 선택을 해야 된다라면. 너무 어려워? 하랑이는? 전 독립할 거예요. 독립할 거야. 왜? 이유는? 아무래도 잔소리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빨리 독립하고 싶구나, 하랑이는. 민정이는? 저도 독립할 거예요. 왜? 엄마 아빠와 함께 사는 것도 좋지만 그렇다고 계속 함께 사는 것보다는 새로운 일을 경험해서 그걸로 제 힘으로 한번 살아가 보고 싶어요. 그럼 거꾸로
나중에 하랑이하고 민정이가 혹시 자녀를 갖게 됐어. 그럼 그 자녀를 독립시킬 거야? 아니면 너는 내가 얼마나 사랑하는데 내가 너를 얼마나 잘 키웠는데 넌 내 옆에 있는 게 좋겠어? 라고 할 거야. 그때는 어떨 것 같아? 떠나보낼 거예요. 어? 떠나보낼 거예요. 또내보낼 거야. 왜? 그때는 왜? 어, 걔도 잔소리 듣기 싫어할까 봐? 어, 어. 계속 있으면 계속 잔소리 들을 것 같아요. 네가 계속 잔소리 하게 될 것 같아? 그 애한테? 네, 네. 민정이는? 저는 저한테 자녀가 있다면 그 자녀 자신의 선택에 맡길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렇지, 지금, 그래서 하랑이는, 자신도, 자녀도, 어쨌든, 때가 되면 독립을 해야 된다는 쪽의 의견이 강하고, 민정이는, 본인의 선택, 그 독립이 되었던, 함께 살건, 본인의 선택이 더 중요한 문제일 거다라고, 얘기하는 또 그런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마당을 나온 안타깝고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게 이제 우리가 동화책이다 보니까, 주로 우리가, 이 책에 나왔던 상황들에 대해서 판단,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왜 그렇게 했겠는지, 그 다음에 나라면 어떻게 했는지, 주로 이런 얘기들을 많이 나눠봤는데, 뭐 꼭 우리가 책을 읽고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 건 아니고, 뭐, 아까 말했듯이 뭐, 육개는 어떤 닭을 말하고, 뭐 난종용 닭은 어떤 닭을 말하고, 이렇게 뭐 알아보는 것들도 가능하고, 또는 멋진 문장, 좋은 문장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 나누는 것도 또 가능한 어떤 그런 일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선생님하고 처음 같이 이렇게 이야기 나눠봤는데, 어땠는지, 간단하게 뭐 이렇게 소감, 평가, 뭐 아니면 아까 말한 대로 앞으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으면 바람, 뭐 이런 것들도 함께 얘기하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랑이부터 오늘 수업 처음 한 거에 대해서 우리가 얘기해보면, 음, 좋았어요. 뭐가 좋았어? 어, 서로의 의견이랑 그런 걸 나누면서 음, 책에 대해 이해가 조금 더 깊어진 것 같아요. 그래. 기대했던 거하고 어땠는지 모르겠네. 자, 민정이는? 저는 자기 자신의 의견,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이야기들을 하면서 책에 관련된 단어들도 하고 이러니까 재밌었어요. 선생님도 여러분들이 하랑이하고 민정이가 둘이 친구라고 어렸을 때부터 친구라고 둘이만 친하게 지내고 선생님을 따돌릴까봐 걱정했었는데 하랑이랑 민정이가 선생님을 안 따돌리고 또 하랑이와 민정이가 아주 적극적으로 발표도 잘하고 이야기도 잘해서 선생님도 아주 이렇게 즐겁게 공부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수요일이 혹시 무슨 날인지 알아? 다음 주 수요일이요? 어린이날. 어린이날이요. 여러분들이 손꼽아 기다리는 어린이날인데 어린이날도 이렇게 공부를 했으면 좋겠어? 안 했으면 좋겠어? 말을 음, 못해. 고민되나요? 고민돼? 쌤 고민 하나도 안 되는데 쌤은 당연히 안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린이날 무슨 공부야. 놀아야지. 자, 그래서 다음 공부하는 것도 꽤 재밌잖아요. 그래 다행이네. 그래서 다음 주 수요일 날은 이 시간에는 쌤하고 이렇게 공부하지 않습니다. 근데 쌤님이 네. 5학년 친구들이 모이는 날이 오늘 수요일 5시 말고 토요일 날 10시 30분에 이렇게 하는 모임이 있어서 그 여러분이 혹시 시간이 되면 그때 되면 그게 5월 8일입니다. 5월 8일 날 여러분들이 시간이 되면 그때 선생님 부모님 카톡으로 알려드릴 건데 그때 오면 되고 그래서 그때 읽을 책은 뭐냐면 우리 말글 바로 알고 옳게 쓰자라는 책인데 그것도 선생님이 부모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책은 그렇게 하고 어, 만약 그때 시간이 안 되면 5월 12일 날 보게 되는데 그때 책은 쓸만한 아이라고 이금희 선생님이 쓰신 창작 동화 책이거든. 그 책 갖고 선생님하고 여러분하고 또 함께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해했어? 네. 5월 8일에 볼 수 있을지 5월 12일에 볼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또 잘 지내고 어린날도 재밌게 잘 지내고 다음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했습니다. 안녕.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네.